도함수의 활용 3의 마지막 단원, 이제 내내 그래프 이야기, 방구등식까지 그래프 이야기를 다루다가 이제 속도 파트에 들어왔어요. 여기는 그럼 그래프 단원이 아닌가요? 하면 그래프 단원이 맞아요. 여기도 그래프 단원이 맞아. 다만 이제 가로축이 시간의 축이라고 하는 T축으로 만들어지는 그래프고, 그래프를 통해서 푸는 것 맞는데 거기다가 이제 어떤 실질적인 물체의 움직임, 그 부분이 좀 가미된 거죠. 진정한 의미의 활용이고, 늘 얘기하지만 뉴턴에 대한 미분을 만들고 미분을 세상에 공표한 뉴턴에 대한 일종의 헌정 단원 같은 거다. 얘 때문에 미분이 나왔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다 그러죠. 이건 수투뿐이니까, 수투에서는 반드시 수직선 운동이고, 수직선 운동이고, 따라서 위치라는 아이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히면 수직선 위를 다니는 어떤 점 하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점이 xt라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히면, 위차는 뭐야? 그리고 이제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x 프라임 t이다. 그리고 그걸 시간에 대하여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가속도. 그러니까 물체의 움직임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일단 요것만 기억을 해도 이 단원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건 지장이 없고, 지금까지 이번 해 들어서 내가 고3 수업하면서 모의고사를 한 열 몇 개를 같이 봤는데 3학년들하고 그때마다, 또는 이번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아마도 수능에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문제다. 그러니 이번 시험에도 꼭 나올 것이고 반드시 맞춰야 된다. 되게 쉽다. 자, 글을 잘 읽어보면 두 점 P, 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 말은 T에 대한 함수로 잡았다는 뜻이고, 그 애를 이 식과 이 식으로 이렇게 문제에서 주었어요. 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그때에 따라 이 위치 점이 수직선 위에 찍힌다. 이런 얘기고요. 그때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서의, 이게 중요한데, 질문이 따로 있어. 잘 봐. 질문은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오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요 말만 식으로 써보면 XP에 얼마 빼기 XQ에 얼마의 절대값, 요거예요. 요게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수직선 위의 거리이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서 P가 언제 어느 순간 여기 있고 Q가 언제 어느 순간 여기 있으면 요 사이에 이 거리를 말하는데, 이게 움직여 다니다 보면 서로 역전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P가 여기 있을지 Q가 여기 있을지 이게 둘이 바뀌었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뺐을 때 음수가 나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절대값을 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앞에 보면 항상 요런 문장이 나와 있어. 뭐뭐 했을 순간, 뭐뭐 했을 때,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이번에는 요 조건은 PQ가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이렇게 말했어. 그게 바로 여기가 얼마냐에 대한 얘기예요. 요 자리에 얼마를 넣을 것이냐. 그때 시간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딱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제 이 두 식을 빼게 될 거예요. 두 식을 빼서 그 자리에 t에다 얼마를 넣어야지 하게 될 것이고, 요 순간을 구하는 게 결국 문제풀이의 과정이 되는데, 그때 속도가 같아지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속도가 필요한 거지. PT가 필요한 거고요. 그때 미분을 하면 된다고요. 전말을 t로 미분하면 2t 제곱 끝. 그 다음에 VQT로 하면 마이너스 3t 플러스 5. 예, t에 대해서 두 개를 미분했어요.
그리고 그 두 개를 같다라고 놓을 거야. 마이너스 3t 더하기 5. 이게 속도가 같아지는 이잖아. 속도가 같아지는. 넘기면 2t 제곱 더하기 3t 마이너스 5는 제로이고 1, 2, 1, 5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네. 인수분해가 되네. 예, 그 중에서 아래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 아래 거는 t 이퀄 마이너스 2분의 5란 얘기인데 시간은 음수가 없기 때문에 음수는 처리하지 않는다. 음수는 시간으로 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t 마이너스 1 얼마야? t 이퀄 1이죠. 요렇게만큼을 바로 이 지금 내가 꼬불꼬불 선으로 표현해 놓은 만큼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다. 됐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고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4 빼기 4 음수가 나왔어요. 그 말은 Q가 더 앞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3이다. 이렇게 하시면 처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만 알아듣고 그 문장을, 그 조건을 식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애석하게도 그냥 너희 때 얘기를 하면은 나는 모르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 때 얘기를 할게. 우리 때 많은 학생들이 정말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문과를 택하는 게 아니라 이과와 수학을 또는 과학을 못하겠어서 문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산업 중흥기였고 이과에 가면 그냥 고교 졸업과 동시 또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너무너무 잘 되던 시절이란 말이지. 그래서 학교들마다 문이과의 비율이 7대3, 8대2던 시절이야. 이과가 70%, 80% 되던 시절이라고. 근데 문과를 가는 애들의 상당수가 왜 문과를 갔냐? 수학을 못하겠어서, 과학을 못하겠어서, 과학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여기서 과학에다 딱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 과학의 1단원이 역학이었어. 물체 운동 이거였다고. 2단원. 이걸 못하겠어서 또 물리가 시작을 이걸로 해. 물체 운동 F는 MA, V는 AT 이걸로 시작을 해.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질려 나가 떨어져가지고 저는 과학을 못해요 이랬는데 그 뒤에 역학 말고 뒤쪽에 되게 재밌는 과학들이 많이 늘어서 있거든. 뭐 전자기니 파동이니 하는 애들이 현대물리학이니 애들이 많이 늘어서 있는데 이거에 질려버리니까 다들 문과로 피해갔는데 그게 진짜 아이러니하고 모순인 게 인문계 하면 뭐지? 어떤 언어적 해석, 문장의 깊이 있는 이해 이걸 능력으로 원하잖아. 근데 얘가 수식이 아니고 문장의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단원이거든. 오히려 약간 인문학적 단원이란 말이야. 이 속도가. 근데 그런 애들이 이걸 못하겠어서 문과로 피해 갔으니 그 공부는 잘했겠냐고. 자, 어쨌든 또 한번 문장으로 식이 이루어졌어요. 원점을 출발하여.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적분 개념에서 생각해보면 적분 상수 C를 준 겁니다. 원점을 출발했다. t 이퀄 0일 때 너의 위치가 0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위치가 이러하다. 근데 식을 이렇게 줘버리면 적분으로서는 의미가 없죠. t에다 0을 넣으면 진짜로 0이 나오니까요. 속도가 4인 순간. 또 나왔죠? 속도가 4인 순간. 그러니까 이제 t 이퀄 얼마를 얻어내는 거예요. 얻어낸 다음에 p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a 하고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넣을 생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린 당연하게 이 xt에 대하여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8t면 얘를 한번 미분 6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 두
두 번 미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12t 마이너스 6 여기까지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 어떤 t 값을 넣어야 하고 그 넣어야 될 t 값은 바로 속도가 4인 순간, 속도가 4이다의 방정식을 푸는 거지.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2는 제로. 다시 말하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제로. 그러니까 t는 2거나 5월 t는 마이너스 1이거나. 아주 간단한 2차 방정식을 풀었어요. 그리고 음수는 시간이 아니니까 t equal 2를 얻었으면 t equal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이다. 이런 얘기. 얘가 막 원하는 속도가 4인 순간 그때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정의역을 줬어요. 정의역을 주고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우리 요 앞단원에서 내도록 했던 게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 아니야? 그러니까 속력의 최대값, 속력의 최대값이니까 그럼 속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V는 X를 미분하여 얻는 것이 V라 했다. 그럼 얘는 이름이 뭐냐? 속도예요. 속도. 그러면 속력은 뭔데요? 속력은 V의 절대값을 씌운 걸 속력이라 한다. 속도 입장에서는 3과 마이너스 5가 있으면 이게 크다, 이게 작다가 되는 거고요. 속도 입장에서는. 속력의 입장에서는 3과 마이너스 5가 있으면 이렇게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얘가 작다, 얘가 크다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사실은 큰 차이입니다. 속도와 속력은. 뭐 anyway 나한테 역시나 준 건 위치고 지금 당분간 미분에는 위치식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미분을 해야 되니까 적분을 안 배웠다고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정적분의 활용에 가면 다시 속도 그래프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적분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미분해. 그럼 VT는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5라고 하는 t축에다가 그려보면 아주 단순하게 그려지는 이차함수 꼴이 나오고요. 이차함수 꼴이 나오고 이거는 최소는 있지만 최대가 없는 그런 무한의 그래프인데 그게 아니라 그랬지? 0에서 3까지 0에서 3까지 0에서 3까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못 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만 쳐다봤을 때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0에서 1보다는 1에서 3이 더 머니까 이게 더 높이 올라갔겠지. 여기가 최대이겠다. 아, 아니구나. 이게 1을 넣어보면 얼마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아, 이게 마이너스 8이구나. 쏘리. 내가 지금 그림을 막 그려서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8이에요. 값이. 그리고 3을 넣어보면 27 마이너스 63, 18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야 얘도 0 미치네? 이런 문제가 재미없어지는데? 아니다. 마이너스 23이구나. 33이 아니고. 마이너스 23 얼마야? 이게 4지? 그지? 그러면 속도 입장에서는 4가 크고 마이너스 8이 작은 건데 속력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8이 더 큰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속력의 최대값은 8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속력의 최대값은 8이다. 수직선 위에서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 이게 움직여. 근데 AB, 선분 AB에 중점 M이 있어. 그러면 그 아이도 같이 움직이겠지. AB가 같이 움직이는데. 그치?
그래서 m이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는지 구하시오. 운동 방향이라는 건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인데,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운동을 바꾸는 거를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데,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속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속도를 보고. 속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m의 위치가 먼저 필요하고, x, m, t 이렇게 할까요? m의 위치라고 내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는 어떻게? 우리 뭐 평균, 중점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ft 더하기 gt 나누기 반 하면 그게 중점이에요. 수직선에서 맨날 배웠던 거잖아. 더해서 반. 그러니 이쯤 눈치를 챘으면 암산을 빨리빨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t3승 마이너스 t3승 둘이 더하면 0이야. 뭐하러 더해? 없애버리면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2t고 여기는 2t제곱이니까 제곱항은 얘밖에 안 남는데 반으로 나눌 거니까 t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t 둘이 더해. 마이너스 8t 절반하면 마이너스 4t. 2, 4 더하면 6 나누기 반 하면 3. 여기까지.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미분했을 때 2t-4라는 식이 나오는데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t축에다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2초에서 마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딱 한 번 바꾼다. 한 번. 2초 때 딱 한 번 바꾸고,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이쪽이 왼쪽이구나.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알겠어요? 계속 같은 얘기 하는 중 P라는 점에 시각 T에서의 위치의 식이 MN 미지수 두 개로 나타나 있다는 거야. 근데 얘가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점 P는 1이라는 시간에서 운동 방향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고 그때의 위치가 3이다. 여기까지 해서 점 P는 t=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고 그때의 위치가 3이다를 만약에 말이야 너희가 맨날 우리 이 단원 말고 나머지는 다 fx로 배우지. fx로 배웠어. 근데 y는 fx라는 애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내가 밑줄 친 문장 있지. t가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고 그때의 위치가 3이다를 요거에다 대놓고 표시를 하면 어떤 조건이 되는 거냐면 f1은 3이다, f'1은 0이다가 되는 거예요. 많이 풀어봤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이걸로 얘기하면 xt 시간 위치가 2t 세제곱 더하기 mt 제곱 플러스 nt 더하기 3인데 내가 나한테 준 조건이 x1은 3이고 x'1은 0이다 이렇게 준 거라고. 물론 x'1로는 0이다라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에 살짝 부족한 조건이긴 해요. 근데 확인하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확인하고.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제 2 더하기 m 더하기 n 더하기 3은 3이다라는 조건일 테고 이 말을 미분하면 6t 제곱 플러스 2mt 더하기 n일 텐데 6 더하기 2m 더하기 n은 0이다 일 텐데 이때 이 0이 의미하는 바는 이 이차함수가 요렇게 스쳐도 0은 0이거든 여기에. 근데 이걸 뜻하는 건 아니고 얘의 두 근이 있을 텐데 그 두 근 중 한 근이 1이다 이런 얘기예요. 두 근 중 한 근이 1이다. 그거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야 요 자리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니까요. 물론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자, 요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시면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2이다. 2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6이다. 빼면 m은 마이너스 4, n은 2. 제가 이 마이너스 4와 n 이퀄 2를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예, 여기다 넣어보면 x 프라임 t가 얼마가 돼? 6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니 아이고, 얘를 2를 뺀 인수분해를 해보면 3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꾸는데 언제 바꾸냐면 3분의 1초에서 한 번 바꾸고 1초에서 한 번 바꾸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뒤쪽에 질문이 뭔지 이해가 되죠? 전 P가 1초 외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니 x 더블 프라임 3분의 1을 구해주세요. 이 질문이라고요. 이 말을 이렇게 완성한 상태에서 미분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동거리 이야기. 이 제동거리를 오히려 이해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식 가지고 해결하면 되지. 이 제동거리라는 게 뭔지는 알지. 브레이크를 딱 밟는 순간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애가 딱 서버리면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다 튀어나가겠죠. 그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으면 끼 이렇게 선단 말이야.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과 실제 물체가 멈추는 순간에 길이가 있다는 거지. 이걸 제동거리라고 그래요. 그때 시간대마다 요런 위치가 된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준 거고요. 설명을 해놨잖아. 제동을 한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x이다. 이렇게 x이다. 그러면 이 기차의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하려면 목적지로부터 언제 브레이크를 걸어야 여기 와서 V가 제로가 되겠냐 이런 말 아니야? 어디서 얼만큼 제동을 시작해야 여기서 제동을 이렇게 시작하면 A만큼 끼익 가서 이때 V가 제로가 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속도가 0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인 거지. 그래서 x 이퀄 27t 마이너스 0.45t 제곱은 v 속도를 구하면 27 마이너스 0.9t가 되고요. 속도가 0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는 걸 알면 t 이퀄 0.9분의 27 9분의 270 30초 걸리니 기차인가 보다 이거. 그지. 기차 대략 이쯤 걸려요. 그래서 기차 기사님들이 되게 안타까운 게 그거래. 그러니까 전방에 고란이나 뭐 이런 혹은 물건이나 이런 게 발견을 했을 때 자기는 밟았는데 자기는 세웠는데 이미 쟨 치게 되어 있는 거야. 그걸 한 30초 동안 느껴야 되는 거야. 이미 저 동물을 내가 칠 것이다를 이미 알고 있는 거야. 30초 전에. 그래서 되게 괴롭다고 그러더라고. 자, 어찌됐건 이게 30초 걸려요. 30초 서는데 왜 뭐죠? 계속 합시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초가 걸린 거고 30초가 지났을 때의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이 A라는 건 알고 보면 X에다가 30을 넣은 숫자다 이거지. 30을 넣은 숫자. 이것도 계산하는 팁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2차식 중에 상수항 없는 애 있잖아? 이런 애한테 어떤 숫자 집어넣을 때 여기다 30, 여기다 30의 제곱을 넣는 계산의 속도나 정확성보다 인수분해를 한 상태에서 넣는 것이 좀 나아요. 알겠어요? 예, t로 묶어 일단. t로 묶은 다음에 앞쪽 t에다가 30을 넣고 뒤쪽 t에다가 다시 30을 넣고 0.45 곱하기 30 이렇게요.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연산이라는 것을 너무 딱딱하게 배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 이제 단체로 애들을 가르치니까 그 가르치는 애들한테 어떤 일정한 곱하기를 시킬 때도 이제 뭐 15 곱하기 23이 있으면 5, 3,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가끔 이렇게 갖고 놀다 보면 애들을 갖고 놀다 보면 우리가 친한 숫자들이 생기거든. 그 친한 숫자들의 조합으로 저런 어떤 천편일률적인 계산의 틀을 깨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뿐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수민이 너 저 삼각함수 배웠잖아. 삼각함수 배웠잖아. 그러면 45도라는 애가 있지. 그지? 예. 그럼 이제 물어보자.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각도가 있을 때, 요쪽을 45도라고 부르면 정확히 반대 방향에 있는 얘는 몇 도라고 부르는 거야? 360에서 빼려면 이쪽이고, 그러니까 수평에서. 그러니까 그걸 몇 도라고 부르냐고. 이 숫자랑 안 친해? 이 숫자랑 안 친한가 보다. 하은이는 혹시 알아? 45도 말고 이렇게 직각이 있으면 이쪽으로 기울면 45도, 이쪽으로 기울면 135도. 우리가 이 135도라는 단어하고 친숙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게 알고 보면 45도가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두 개 있으면 90도, 세 개 있으면 135도거든. 그렇지 않아? 45도와 우리가 135란 숫자가 친해진단 말이야. 삼각함수 때문에. 자주 보니까. 그러니까 요런 계산에서 0.45 곱하기 30을 45 쓰고 30 쓰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45 3개다. 135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135 에다가 0, 이 소수점 이하 두 개에다가 0 하나 붙어 있으니까 소수점 한 개란 뜻이잖아. 그럼 135가 아니고 13.5가 되는 거지. 아유, 그냥 한 소리야. 미안해. 얘가 13.5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계산을 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지. Anyway,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접한 두 숫자 곱할 때도 내가 애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깝깝한 경우가 있어. 예. 물론 나도 그랬다만. 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 25 곱하기 13? 이런 거. 25 곱하기 13 이런 거 할 때 또 보면 꼬박꼬박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25 곱하기 3을 모르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25 곱하기 3을 몰라? 75잖아. 너무 잘 알고 있어. 이 퍼센티지 때문에. 그러니까 100을 4분의 1등분씩 하면 25, 50, 75, 100이야. 이 75라는 숫자는 25의 3배라는 거에 너무 친하게 돼 있다고.
그럼 걔만 따로 계산하는 거야. 75. 그리고 250이잖아. 이거는 10개. 그러니까 13이라는 숫자가 10과 3에 분리잖아. 그러면 250에다가 75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그냥. 어? 이상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250에다가 75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살짝쿵 암산해 볼 수 있지 않아? 뭐 그런 얘기다. 자, 이번에는 수직 상방. 이것도 선운동이죠. 위아래도. 그래서 지면에서, 이 말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절벽에서 쏘는 경우도 있거든. 지면이라는 건 땅의 높이를 0이라고 쳤을 때 이런 겁니다. 수직하게 위로 던진 t초 후에 물체의 높이는 at 마이너스 5t 제곱의 관계라고 한다.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최소 80m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은 얼마인가? 이건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80m라는 높이가 있다고 합시다. 80m라는 높이가 있다고 하면 얘가 빵 쏘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중력의 영향 때문에 빵 쐈다가 이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 도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초기에 얼마나, 처음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주느냐에 따라 얘가 요만큼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요만큼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 80m인 지점이 나오도록 하려면 초기 속도를 최소 얼마로 쏴줘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넘어가는 건 내 관심사가 아니니 요 딱 최고 높이가 80이 되는 순간을 구하면 되죠. 그거보다 이상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럼 최고 높이가 8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자리에서 속도가 0이 된다는 소리다. 속도가 0이 되어야 반대 방향으로 이 운동을 바꾸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미분이에요. a-10t 이렇게. a-10t equal 0 이렇게. 0. 그럼 t equal 10분의 a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10분의 a가 네가 a를 얼마로 쏘느냐에 따라 얘가 자신의 속도를 정지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A를 5m/s로 쏘면 0.5초면 최고점에 도달했다 떨어지고 얘를 10m/s로 쏘면 1초 동안 얘가 올라갔다가 1초 후에 멈춰서 다시 내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속도가 제로인 순간에 시간을 구했고 그 시간을 다시 여기다가 넣고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 이 t equal 10분의 a를 여기다 넣고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 그때 올라간 정지할 때까지 올라간 거리, 즉 제동거리야 이게. 좀 전에 푼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제동거리하고 똑같은 거야. 중력 때문에 제동을 당하는 거지. 빵 쏘면 부앙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t 묻고 a-10분의 5a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예요? 이게 2분의 1a니까 20분의 a제곱이네. 20분의 a제곱이 80m에 도달하는 순간에 a는 얼마야? 1600. 그러면 a는 40m/s로 쏴줘야 된다. 40m/s로 쏴줘야 최소 40m/s로 쏴줘야 80m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적분가도 이제 많이 보게 될 그림인데
VT를 준 다음에 적분을 시켜야 되는데 원래 적분을 시킬 수 없으니까 지금 적분을 아직 안 배웠다고 보는 거니까 이 그래프 자체를 해석하라 이거죠. 해석하라. 네? 이게 시간축이고 이게 속도축이고 VT 그래프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게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원점에서 출발한 애가 B초가 될 때까지 플러스 정방향으로 운동을 해요. 정방향으로 운동을 하는데 A초까지는 점점 빨라지다가 그러니까 A초일 때 최고 속도를 가지다가 B초 될 때까지 감속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만큼이 제동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초까지 앞으로 갔다가 다시 C초에서 D초 가는 동안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D초 때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운동이다. 그러면 질문. T 컬 A일 때와 C일 때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A초와 C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C일 때 운동 방향 바꾸는 거 아니고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은 B초와 D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얘기를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가속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래서 X를 미분하면 V라고 그랬고 V를 미분하면 A라고 그랬으니까 가속도는 V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라고요.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 질문을 그래프로 얘기하면 D초에서 P의 가속도는 바로 여기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고요.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양의 값이냐? 맞아요. 맞다고요. 그래서 딕은 맞는 말이고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두 번 있다. 가속도 0, 즉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순간이 두 번 있죠. 저런 데를 변곡점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예요. 속도 가속도를. 이제 방금 전에는 이동거리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동거리까지 같이 움직인 거리까지 같이 물어보는 문제 봅시다. 두 점 PQ가 얘가 P의 움직임, 얘가 Q의 움직임. 은근히 헷갈려요. 은근히 헷갈려요. 잘 보세요. 지금 요 놈은 위치의 그래프입니다. 위치의 그래프. 자, PQ는 모두 두 번 만난다. 이 만난다의 물리학적 표현이 뭐냐면 시간과 위치가 같다예요. 우리가 두 물체가 만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일치해야 되는 거야. 시간이 일치해야 되고 위치가 일치해야 되는 거야. 위치가 일치해도 시간이 맞지 않으면 서로 한 명 갔다가 떠나고 다른 한 명 도착한 거니까 안 만나지. 그리고 위치가 다르면 당연히 만났다는 소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위치가 서로 같다를 만난다라고 해요. 이게 시간축이고요. 이게 위치축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바로 만나는 순간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VT일 때는 완전 다른 얘기가 된다. 속도 시간 그래프일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고요. 지금은 위치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만난다가 이 교점 두 개로 표현이 되는 거야. 맞는 얘기고. P라는 한 놈만 보자. P는 요렇게 생긴 애예요. 요렇게 생기는데 요 애의 4초일 때 속력과 8초일 때 속력 중 누가 더 빠르냐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4초에서 속력, 속도 접선 긋고요. 8초에서 접선 그으시면 됩니다. 두 기울 중에 누가 더 큰지 보면 돼요. 그러면 양수 쪽이니까 속력이나 속도는 같은 말이 되고 그리고 4초일 때 크기가 더 크죠. 더 빠르다는 뜻입니다. 4초일 때의 속력은 더 빠르다. 니은도 맞는 얘기.
그리고 4초에서 8초 사이에 P가 움직인 거리, 드디어 나왔죠?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적분 개념인데 4초에서 8초 사이에 P가 sorry. 방금 전에 접선 잘못 그었네요. 맞네? 이게 P인데? 어이씨, 헷갈려. P가 움직인 거리는, 요게 P니까, P가 4초에서 8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바로 이 넓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Q가 움직인 거리보다, Q는 요 놈이니까요. 이걸 파란색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요 놈이 지금 Q가 움직인 거리니까 4초에서 8초 사이의 면적은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그러면 Q가 움직인 거리가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 이런 얘기.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난이도가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 전까지는 그래프를 주든 식을 주든 뭘 줬어 나한테. 뭘 주고 나서 질문을 했는데 그럼 나 이제 그 보이는 애를 미분만 하면 됐지. 근데 지금부터는 말이 조금 더 길어지고 말이 좀 더 길어진 다음에 식을 안 줘.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얘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을 식을 내가 세우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질문이 중요해. 선분 OR의 길이의 변화율. 선분 OR의 길이의 변화율. 를 구하시오야. 구하시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선분 OR, 즉 OR 바 이 애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아내란 얘기입니다. OR의 길이가 시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요 순간자가 빠졌는데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똑같을 때 주로 직선이 그렇죠. 똑같을 때는 그냥 변화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분해 달라는 뜻입니다. 변화율 얘기가 나오면 미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간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같은 말. 알겠죠? 그럼 이제 저 목적하에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한 조건들과 행동을 내가 해야겠지. 그때 아주 중요한 행위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기서 움직이는 애가 있을 거야. 틀림없이. 그 움직이는 애를 t에 대한 식 또는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 봐봐. 점 P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2의 속력이에요. 매초 2의 속력. 이게 중요한데 이게 매초가 영어로 얘기하면 per sec거든. per sec. 그러니까 초당 2씩 움직인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P라는 점을 표현할 때 너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ET,0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ET, 거기다가 2라는 속도에다가 T자를 붙이는 거를 주저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을 T초 후의 그림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 T초, 왜냐면
원점을 출발한 P가 벌써 여기까지 왔잖아. 그리고 사진에 찍힌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T초 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지. T초. 그래서 초당 2씩 움직였으니까 2초면 4, 3초면 6 이렇게 될 거고 T초면 2T만큼 갔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X축 위의 점이니까 2T, 0. Q는 매초 1의 속력으로, 매초 1의 속력으로, 그러니까 Q점을 T로 표현하면 0,T가 되는 거예요. 0,T. 그러면 얘는 약간 빠른 속력으로, 얘는 약간 느린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인데 그게 찰칵하고 사진이 찍힌 거야, 지금. 그리고 R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 두 PQ를 선분으로 연결한 다음 원점에서 Y는 X를 쭉 뻗어나갔을 때 거기서 만나는 교점을 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직선 PQ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 Y는 X와 연립하여 교점을 구하겠어요. 아시겠죠? R은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냐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2T분의 2분의 1이네?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T 라는 직선과의 교점이라는 거죠. 이거 좀 빨리 구해봤어요. 그래서 연립을 하려면 이렇게 연립을 해야 될 거고 넘어가면 2분의 3, 넘어오면 3분의 2t. x는 3분의 2t, y는 3분의 2t 이렇게요. 그러면 r점은 3분의 2t, 3분의 2t가 되는 거고 그래서 OR이라는 선분의 길이는 3분의 2t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너무 간단하다, 그지? 3분의 2t 루트 2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이래서 이 순간 변화율이라거나 아니면 뭐뭐한 때의 그 때의라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미분하는 순간 미분하는 순간 3분의 2 루트 2라는 상수가 나오거든. 이거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속도가 계속 변할 것 같으면 그 순간 변화를 구하는 타이밍을 줘요. 타이밍을 우리고 구하라고 해요. 뭐뭐 할 때 이렇게. 그런 문제가 또 나오겠지? 아니네? 그치. 여기 이런 거 보면 여기 보시면 출발한 지 3초 후 이런 타이밍을 준다고. 출발한 지 3초 후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여기 순간자가 또 생략된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애 나온다고 그랬지? 움직이는 애 어딨어? A에서 B를 향하여 P가 매초 2씩 움직인다. 매초 2씩 움직인다. 그러면 요렇게 움직이는 아이를 이 그림을 T초 후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요. 요 길이가 2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길이가 2t. 그럼 요 길이가 10-2t. 맞죠? 총 길이가 10이니까 매초 2씩 움직이면 t초 후에는 이 길이가 2t. 요 길이가 10-2t. 그럼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내가 ST라고 하면 ST는 어떻게 돼? 2t의 제곱 더하기 10-2t의 제곱 이렇게요. 정사각형은 한 변 길이 제곱이면 되잖아. 그리고 이거 열심히 정리할 수도 있는데 정리해도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어차피 미분 물어보는 거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미분해도 돼요. 응? 이 상태에서 그대로 미분해도 돼요. 예, 굳이 정리를 하자면 4t제곱 4t제곱 8t제곱 마이너스 40t 더하기 100. 이게 정리가 별로 안 어려워서 예, 정리해놓고 미분하는 게 좀 깔끔하기는 한데 이런 게 이제 쓰기에는 깔끔한데 여기가 되게 복잡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합성함수의 미분의 다항함수 합성 정도는 내가 못할 일이 아니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미분하셔도 된다고요. S'T를 뭐 어떻게? 4t제곱이니까 8t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같은 미분은 2 내리고 이거 그대로 쓰고 1승 그리고 안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나가죠.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이런 미분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3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8, 3, 24 더하기 여기다가 3을 넣으면 6, 10-6은 4, 4, 2는 8, 8, 2,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하면 8 맞잖아. 어떻게든 나와요. 합성함수의 미분을 하든 그냥 미분을 하든 상관이 없다. 요런 거 아주 혼자 풀려면 처음에 엄청 힘들어 하지. 잘 보세요. 또 움직이는 애가 있을 거예요. 움직이는 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가 있어요. 물의 부피. 물의 부피의 변화 이론. 이거는 V를 구한 다음에 미분해 주세요. 이런 뜻이고. 그리고 그 순간은 물의 깊이가 5가 될 때예요. 네? 물의 깊이가 5가 될 때. 근데 나는 V에 대한 식을 만들려면 여기에 분명히 움직이는 애가 있을 거라고. 움직이는 애. 그 애를 빨리 T에 대한 식으로 잡는 게 우선이라고. 이거에 또 한번 T초 후에 그림이라고 할 때 T초 후에 그림할 때 뭐가 움직이니? 수면의 상승 속도가 9분의 20cm/s. 이건 속도 단위잖아요. 예, 요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게. 근데 이때 수면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생긴 지금 요렇게 생긴 이 원판 얘기인데 이 원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게 정확하게는 저게 가만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요만했다가 이렇게 커지면서 올라와요. 이 원뿔이니까 이걸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걸 생각하면 안 되고 뭐가 올라가는 거, 뭐가 움직이는 거냐면 요 중심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끼워 가지고 요 수면을 밀어 올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밀어 올린다. 그 밀어 올리는 속도가 9분의 20이다. 즉 T자를 붙이려면 어디 붙이는 거냐면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9분의 20T라고요. 이렇게. 저게 수면의 상승 속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그릴게요. 그러면 요게 9분의 20t 요게 그리고 이 물의 원뿔 부피 구하려면 어차피 밑면에 반지름 길이가 있어야 되니까 밑면의 반지름을 R R 이렇게 쓸게. 그럼 여기서 내가 아는 정보가 뭐가 있냐? 요게 6, 요게 10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지만 닮음 알지? 닮음? R 대 9분의 20T는 이거 대 이거는 6 대 10이다. 6 대 10이다. 이렇게 비례식으로 닮음에 대한 비례식으로 R 값을 구해내시면 됩니다. 얼마냐? 이게 애초에 3 대 5니까
5R은 둘이 곱하면 3분의 20T. R은 3분의 4T. 됐네요. 이놈이 3분의 4T랍니다. 돌겠다. 난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니 지금. 계속 할게요. 자, 어디가. 예.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죠. 이거 그냥 만국 공통의 공식이에요. 예. 3분의 1배를 해야 뿌리고 파이 R 제곱 한 게 밑면이고 H가 높이고. 예. 각각의 자리에 저 t에 대한 식을 집어넣으면 3분의 4t의 제곱 그리고 h는 9분의 20t 이렇게 3분의 파이 r제곱 h 한 거야. 예, 부피를 c에 대한 식으로 구했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다음에 정리를 뭐 좀만 해보자면 아유 귀찮아. 3의 거듭제곱을 해볼까? 3 하나, 3 두 개, 3 두 개, 3의 5승 분의 파이 하다음에 여기도 뭐 해볼까? 4의 제곱이니까 2의 4승 4 곱하기 5니까 2의 6승 곱하기 5 2의 6승 곱하기 5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예. 인수분해를 해봤어요. 숫자 다 빼고 t제곱 t니까 여기 t의 세제곱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 v 프라임 이걸 t로 미분하면 3이 하나 떨어지면서 3의 4승분의 파이 곱하기 2의 6승 곱하기 5 t제곱이 됩니다. 너무 심플한 식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자리 t에다 숫자 넣으면 되거든요. 이걸 자칫 잘못 읽으면 5를 넣게 되는데 5 넣으시면 안 됩니다. 5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 물의 깊이가 5가 되는 순간의 t값을 구하라는 거지. 여기 내가 넣어야 될 값은 t값이니까. 예, 그래서 는 5 이렇게 일단 한번 식을 세워야 돼요. 높이가 5가 된다. 그럼 그때 t가 얼마냐? 얼마냐면 4분의 9다. 이렇게요. 4분의 9다. 정작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식은 4분의 9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소인수 분해를 했는지 알겠지? 6승 곱하기 5에 4분의 9가 2의 제곱분의 3의 제곱이거든? 그걸 제곱하는 거니까 2의 4승분의 3의 4승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 지우고 얘 요만큼까지 지우면 5, 4, 20 파이 정도 되려나? 단위는 뭐 따로 쓰면 되는 거. 됐나요? 됐겠어. 끝났군. 마치겠습니다.